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바닥론이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거들도 보니까 꽤나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신고가를 오히려 경신하면서 역주행하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제는 자신감 있게 좀 집을 사라는 전략가들의 주문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또 들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온기가 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 기대해보면서요. 네, 오늘 부동산 편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맨 부동산 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코너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SNS 전화 다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128-854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2128-8548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언제든지 개방돼 있으니까요. 저희 생각날 때마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쪽지나 게시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루원개발의 김태형 전문가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폭염 주의보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올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은 여름 좋아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우면 사람이 참 움츠러들잖아요. 모든 생각도 좀 움츠러들고.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기분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펼쳐지는 면이 있는데 제가 땀이 좀 있는 편이라 더우면 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불편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와, 또 너무 진지하게 여름을 좋아하냐는 제 질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조금 더 온기가 들어와야 되는 쪽이 아마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제가 앞에서 이제 슬쩍슬쩍 바닥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문가님도 동의하십니까? 조금 바닥이 시장의 네. 흐름은 조금 이제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네. 근데 아직 지방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크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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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자료가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9억 원이 넘어가는 분양가가 12%, 13% 가까이 된다고 했으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가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네. 한 50%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울도 뭐 좀 얘기를 하면 이제는 다시 짓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택지, 나대지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는 거는 거의 없어지고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가구들을 네. 멸실하고 다시 짓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그 토지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공하는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웬만큼 한 30평대 정도 지으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많은 분들의 만감이 표를 보면서 교차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1년 사이에 9억 원이 너무 호가는 가구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보유자분들은 그래 역시 믿을 건 부동산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 또 기회 놓쳤네 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사실 금액이 아닙니까? 9억 원.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아이러니한 게 네. 서울 지역을 벗어난 그러니까 빠져나간 인구를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쪽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 중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이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권으로 갔습니다. 그 네. 얘기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집값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30대에 많다. 대다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분양가 자체가 지금 9억 원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이 한 3억에서 5억 사이에 있지 않고서는 사실 집을 사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구조다. 근데 또 반면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누가 제일 많냐 하면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네.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소득 직장인들, 전문직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의 좀 영향을 조금 받고 도움을 조금 받고 해서 오히려 첫 주택을 마련할 때에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좀 끼고 자기의 자본을 좀 모아서 그런 좀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네. 강남에 가기엔 좀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런 주거지의 영향도 좀 보고 있는 약간 좀 씁쓸한 경향이죠. 그런 네.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용성의 고소득 30대 네. 직장인들이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어정쩡한 곳에 가지를 않고 네. 첫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어느 정도 좀 끼더라도 충분히 자기들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그러네요. 반증이 될 수 있죠. 네. 역시나 부동산 시장만큼이 부에 정말 뭐라고 될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드러나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의 좀 동향도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 5주 연속 상승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재건축이 그만큼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량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받는 게 좀 어려워졌고 조합을 결성을 했어도 지금 현재 보면 이 재건축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조항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건축보다는 도심 재생 쪽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재건축 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막혀 있어요. 맞아요.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같은 도심 지역은 지금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대신에 정부에서는 서울 외곽권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왔지만 맞아요. 20km 안쪽에 있는 외곽권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외곽권 바깥에 있는 2기 신도시들, 양주, 이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2기 신도시들이 그 서울로 인접하는데 엄청난 아파트 벽들이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 막 생기고 있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서울 도심 지역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용적률을 풀어주고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처음에는 이쪽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결국은 일종의 그 피가 흐르는 것처럼 도시도 하나의 그 생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부에서 좀 놓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여의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그런 좀 오래되고 이제 생명을 다한 것에는 새로운 피를 좀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정책으로 가다 보면 2년 뒤, 3년 뒤에 오히려 서울에는 공급량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인서울에 대한 꿈을 꾸실 것 같고, 그러려면 어떤 공급 물량을 서울 외곽으로 찾고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서울 안쪽으로 네. 진입시키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뭐 정부의 의도대로 또 갈 수 있는 집값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서울의 집값이 100이라고 쳤을 때 네. 판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위치가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수요가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평균적인 아파트 서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이제 그 아파트 지역, 그러니까 뭐 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패턴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는 건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29주 연속, 26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3일까지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가까이가 2016년 대비 올랐고요. 중위 가격입니다. 가운데 가격. 네. 나머지 이제 6대 광역시는 뭐 미미하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그 외의 지방은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 다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외에 또 마용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에 아파트 가격을 이제 잡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라든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울의 집값은 안 잡힌다. 솔직히. 네. 오히려 서울 지역에 있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지금 50만 가구가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에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되게 그 얘기는 서울이 네. 이제 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려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훨씬 좀 공격적으로 용적률을 풀어주는 대신에 공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네. 도시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냥 야트막하게 전부 다 빽빽하게 집들만 들어서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바꾸지 않고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완벽하게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좀 확신을 모든 공감대가 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래량부터 좀 많이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래는 그렇게 많지 늘어나진 않은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서울에 네. 뭐 6억 원 미만 그리고 84제곱미터에서 6억 원 미만은 거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59제곱미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런 아파트들이 그리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없어요. 예. 네.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될 텐데 옛날같이 그렇게 재건축이 이렇게 언제쯤 재건축이 들어가서 입주가 되겠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네.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금 거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살아나야지만 활기를 지금보다는 더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세미나 이제 안내 좀 도와드려 볼게요. 5월 22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대구에서 세미나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대백프라자에서 열립니다. 시간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후 4시 지나서도 개발적인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지나서도 네, 찾아오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계속 예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또 준비가 많이 됐어요.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인데요.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같이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녁까지 저희가 또 개발 상담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구와 여의도입니다. 네, 일자와 장소 잘 체크해 두셨다가요. 네, 도움받아볼 일 있으시면 혹시나 이 지역에 관해서 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이 좀 발걸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하고 여의도예요. 이번 세미나 장소가. 네, 그렇습니다. 대구 앞서서 저희가 6개 광역시를 보면서 다른 어떤 지방권보다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대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대전, 대구, 광주.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청약 시장 쪽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양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대구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구도 이제 오래된 도시예요. 네. 오래된 도시고 집들도 오래돼 있고 아파트들도 오래됐고 보시면 그
대구, 대전, 광주 아파트 노후화 비율 중에서 수성구, 달서구 이쪽이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고 90이에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부님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지낼 수 있고 네. 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대로 좀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 있다. 그리고 인구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반면에 그 가구 수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는 대가구였다면 맞아요. 예. 한 집에 뭐 4명, 뭐 많게는 뭐 8명,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8명 가까이 살았거든요. 네. 외할머니랑 부모님이랑 저희 이제 식구 5명. 3대가 함께 예, 사셨군요. 형제 5명 이렇게 네. 지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지내는 집들이 드물죠. 네. 드물고 요즘은 시골에 가도 거의 대부분 자식들이 이제 자손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자손들이 다 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는 집들이 많죠. 많고. 대다수. 그리고 이제 일을 하더라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난 상황. 그래서 이제 집을 얻을 때에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인구는 약 대구 같은 경우에 약 한 4만 명 가까이가 빠졌지만 가구 수는 오히려 6만 1천 가구 정도가 늘어났다. 이제 이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고시원 이런 열악한 어떤 그 1인 가구의 주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아파트라든지 쉐어링 하우스라든지 네. 이런 형태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많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도드라지는데요. 대구가 가구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그 신서 혁신도시라고 10대 혁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그곳에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료 및 제약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약 한 140만 평 가까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입주율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64%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족들이 전체 와서 이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하는 사람보다는 젊은 층 경우에는 혼자 오는 사람,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직장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지만 혼자 와서 기러기 생활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은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고 본인만 와서 지내는. 그래서 그런 1인 가구 수요가 대구에 특별히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 숫자로 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사실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은 게 일자리가 어쨌든 있으니까 내려와서 그렇죠. 일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작용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쪽으로는 달성군 쪽에 이제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네. 그런 지역에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자리만 있고 단순하게 베드타운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요즘에 생기는 것들은 일자리와 주거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일이 끝났을 때 즐길 수 있는 뭐 공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꾸며져 나가다 보니까 대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대구에 투자하기 위해서. 네. 근데 대구 내에서 주변에 있는 뭐 구미나 경산이나 조금 위로 가면 영천이나 뭐 이런 쪽에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도시 자체가 약간씩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교육 때문이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네, 지금 동구 뭐 혁신 도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이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서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 혁신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도시가 되는 것이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에요. 네. 대구 달성군 이제
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종의 자그마한 신도시, 미니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중학교 2개, 뭐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가 이제 굉장히 명문대학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 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외고라든지 이런 곳에 진학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한 5만 명이었다면 최근에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에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균 연령이 한 30대 중반.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놓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주변에도 이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니까 네. 대구 도심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해서 결국에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또 주변에 학군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인구는 몰려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런 교육 여건을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곳에 일과 함께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억눌러라. 이거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쪽만 보고 나머지 쪽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약간의 그런 성토를 좀 많이 해주시네요. 이런 게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고 여의도도 아쉬움이 많죠. 뭐 사실 재건축 여의도에 신한 사시는 시대의 대표적인 분들은 케이스? 지금 뭐 아예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워낙 지금 여의도가 2010년부터 사실은 그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의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곳이죠. 그렇죠. 서쪽으로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증권과 금융권이 증권가들이 다 다 모여 모여있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P 건설사가 이걸 했는데 뭘 올리고 있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이제 호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저기 백화점이 들어가고요. 아하. 호텔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오피스 건물이 들어가는데 오피스 건물이 69층인가 그래요. 318m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건축물 중에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그다음에 부산에 최근에 이제 그 했던 그 LCT 네. 다음으로 여기가 세 번째로 세 높은 번째예요? 빌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주차장으로 썼던 종교재단의 주차장 부지였다가 네. 그동안에 좀 내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다 정리가 되면서 2017년부터 진행을 했죠. 굉장히 빨리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 호텔 체인이 여기 와서 또 호텔을 운영하게 되고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여건이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 그 MBC 부지, 여의도 MBC 부지가 최근에 모 시행사에게 이제 팔렸습니다. 그 자리에 46층짜리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그 여의도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렇게 와, 보시면 돼요. 14년 만이요? 네.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 여의도 안에 이 주거 시설이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 대부분 다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그러면 거의 뭐 40년 길게 뭐 시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5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겉으로 딱 봐도 많이 너무 노후화가 오래됐죠. 돼 보여요. 예.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작년에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용산하고 여의도를 연계해서 하나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꾸미겠다. 그러니까 수변 도시, 서울의 맨하탄처럼 꾸미겠다. 그 얘기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개별적인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통괄해서 통합적으로 여기를 이제 지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스카이라인을 맞추고 여기에는 뭐 상업 형태로 만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스톱시켰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뛴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재건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여의도의 아파트들은 그러다가 이제 그걸 취소하면서 다시 가격이 또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재건축을 개별적으로 지금 막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걸 계속 지금 보류하고 있고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니까 네.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 내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기대했던 이 재건축이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작년에 뭐 계속해서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고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지하로 쪽으로 이 비노선이 GTX 비노선이 지나갈 수 있다고 재건축 예정된 지역에 그래서 또 불만이 또 많으신 것 같던데 그것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GTX B 노선이 지금 여의도를 지나가게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B 노선은 예타 확정이 안 돼, 예타 면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고속 전철이죠. GTX라는 게 광역 고속 전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만큼 밑으로 지나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지하 30m 미만은 더 밑으로 들어가면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SRT 같은 것들은 지하 50m 밑으로 해가지고 지나가거든요. 동탄에서 지제로 지나갈 때. 그런데 이제 이 여의도라는 곳이 이제 섬이다 보니까 여기가 과연 그만큼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건설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위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이제 오는 진동 또 기존의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쳐가야 할 산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참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될 거야. 재건축 곧 되겠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7개 단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의도에 준비하고 있는 데가. 그렇죠. 조금 더 시를 보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망하거나 보유자분들 일단은 조금 인내의 구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유권이잖아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공익적인 목적과 얼마만큼 부합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을 끌다 보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오는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서울 전체를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기는 이렇게 꾸미면 좋겠고 또 용산은 이렇게 꾸미면 좋겠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인데 왜 빨리 승인을 안 해주지? 하는 그런 답답함. 또 그것이 이제 분노, 뭐 이런 화, 이런 걸로 이제 표출이 되다 보면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4년 만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여의도인데 계속해서 달라지는 조금 더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모습 저희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노와 화를 조금 누르시고 여유 있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일단 5월 22일 수요일에는 대구로 저희 찾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대회 프라자로 오시면 됩니다. 10층 프라이몰에서 열리고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시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상담이 이어집니다. 5월 25일 토요일에는 여의도로 가는데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후 1시 반부터 같이 4시까지는 이제 정규 세미나 시간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많은 발걸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바로 1:1 고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머니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민 상담도 저희 다 좀 받고 있으니까요. 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받으신다면 훨씬 더 좀 시원한 그리고 깨끗한 또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시흥시 그 대하역 인근에 네. 이편한 세상 올 9월에 입주인데요. 네. 거기 입지가 괜찮은 건지 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5월 입주 예정이시면 이번 달 말씀하시는 올 거죠? 9월, 올 9월. 올 9월이요. 네, 네, 가을에. 네, 요거 분양가 어떻게 보유하게 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작년 10월인가 그때 네. 제가 피를 주고 샀어요. 분양. 좋아 보이셔가지고 투자를 하신 네네.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이거를 지금 다시 되팔아야 되는지 그냥 입주를 해야 되는지 뭐 전세 놔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상태세요? 예, 지금은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가 한 2년이고 4년이고 있으면은 입지가 괜찮아서 떨어지지는 않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기간이 2년에서 4년 정도 이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셨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단계적인 흐름에 걱정이 되시는 상태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네. 안 좋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매도가 안 된다면 2년이고 4년이고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을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거를 입주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프리미엄까지 주고 사셨으니까 네. 이거가 투자에 좀 성과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예. 좀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도가 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편한 세상 여기 위치가 그 원시에서 부천의 소사까지 연결되는 그 소사원시역, 소사원시선, 원시소사선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그 여기 이제 개통이 되어서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역 가운데 있는데 시흥 대하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이제 공장 지역이 있는데 그걸 멸실하고 여기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9월에 들어갈 여기 지금 사신 이 아파트하고 여기 옆에 보면은 시흥 은계지구라고 또 택지 개발을 해서 네. 올해 들어가거나 내년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예,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이 이제 부천 소사로 연결이 되고 소사에서도 서울로 연결되는 또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상으로 보았을 때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 얘기는 이제 직접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어떤 상황이세요? 직장이 아직은 멀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9월에 입주가 시작되면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팔지 않은 네네. 이상. 그런 네네. 상황에서 임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단지 옆에 이제 시흥 은계지구가 올해 12월에 이제 크게 이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풀리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시흥 은계지구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청자님처럼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또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약간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시흥 은계지구보다는 약 한 3개월 정도 좀 빨리 입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보면은 그 푸르지오도 있는데 이거는 내년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입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파는 것보다는 네. 한 2년 정도 아니면 길게 한 4년 정도 임대를 놓다가 네.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4억 초반에 분양가였는데 빠지지는 않을까요? 4년 있다가는요? 지금 34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의 단일 평수입니다. 예. 34평 단일 평수로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네. 이쪽 시흥시 자체가 지금 옆에 뭐 논밭들도 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아파트촌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피 주고 사셨지만 나쁘지 않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2년이나 4년 있다가 팔으라 얘기죠?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서 정리를 하시면 그 피 주고 사신 거에서 뭐 특별하게 더 받으실 게 없으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해를 주고 사셨는데 다시 또 그걸 정리하시면 이것저것 들어간 거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보시고 시장 흐름은 2년 뒤에 더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니까요. 네. 가지고 계셨다가 임대 놓으셨다가 그때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입지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이죠? 괜찮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지금 그 원시 소사선이 없다면 네. 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렇게 작년에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원시 네. 소사선이 이게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시 소사선을 따라서 김포공항으로도 갈 수 있고 일산으로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서울 어느 지역이든 다 뻗어 나갑니다. 물론 환승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당장 파실 계획은 안 세우셔도 될 것 같고 임대 수익 좀 꾸준히 내고 계시다가 2년에서 4년 범위가 지금은 나왔지만 그때 상황이 또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요거 참고하셨다가 그 즈음에 가서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흥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 도와드렸는데 사실 분양권을 내가 프리미엄까지 주고 샀는데라는 그 아쉬움에 저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만은 그 반대급부도 있잖아요. 네, 그냥 차라리 네. 정리하는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인 거죠. 네.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사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그 은계지구라고 하는 이제 택지 개발이 되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대규모로 입주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피까지 주셨는데 이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산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먼저거든요. 그렇죠. 먼저 되면 그리고 이제 아파트 브랜드 네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주변의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약간 시간이 좀 흘러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 구입하신 이 아파트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네. 교통이 바로 역세권은 아닐지라도 뭐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면은 나쁘지 않은 거리니까요. 충분히 서울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잘 사둔 게 맞나라고 혼자 좀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속 끓이신 그렇죠. 게 저희가 느껴졌는데 네, 네. 저한테 확답을 조금 받고 싶으셨던 것 같고 네, 일단은 홀딩의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청자님 저희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토지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어디세요? 지역 주소 불러주세요. 네, 이천시 네, 대월면 구림양리 네. 예, 564-1번지예요. 564-91번지요? 564-1. 다시 1번지. 네, 네. 그냥 1, 다시 1. 네, 요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수영자님. 네. 네, 평수가 얼마 되나요, 대지가? 한 400평 정도? 네. 네.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수영자님? 계기가 있으세요? 친구가 네. 추천해줘가지고 샀어요. 아, 직접 가서 보시고 괜찮구나 해서 베팅하신 거군요. 네네. 네, 지금은 어떤 점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전망이 괜찮다고 하면 네. 예, 계속 보유를 할 텐데 이제 괜찮다고 한다면 건축 행위를 언제쯤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건물 뭐 올리고 싶으세요? 정재 뭐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도 지금 네. 저희 그 토지 뒤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아, 예. 바로 뒤에. 네. 그래서 창고로 임대하기는 이제는 좀 이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어렵지 아하. 않을까 싶고 네. 뭐 주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잘 주택도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지는 네. 않은 것이고 전망 보고 네. 일단은 지을지 말지도 결정하실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뭐 투자 기간 잡아놓으신 건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네. 계속 기다려도 괜찮고요. 뭐 네, 전망만 괜찮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친구일지 네.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도 조금 가지고 계신데 네. 그거를 실행을 할지 말지를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민이 되네요. 네. 진실은 잔인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위치한 곳이 위쪽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터미널 사이에 그 오비맥주라고 불리는 공장이 이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바르비라 해서 이쪽에 이제 여주로 지나가는 역도 있고요. 그래서 경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일 토지 가격은 가장 비싼 지역이죠. SK 하이닉스 주변, 네. 그다음에 그 오비맥주 주변 이쪽에 이제 공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주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곳이고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지역은 이 위쪽에 비하면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그 군량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주변에 특별하게 이렇게 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자그마한 공장들이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이다. 단지 이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도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땅의 위치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직진하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토지 모양은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기보다는 약간 길쭉한 고구마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좀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그 이슈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천시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면서 올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사신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기를 매도를 하실 때에도 다른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땅이 참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업 단위 이쪽에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땅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보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그냥 자그마한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가게를 짓고 싶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고 형태로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가 이렇게 확정지어서 용도를 확정지어서 하시기보다는 아까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막 시간적인 것에 쫓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지 자체를 몇 번씩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셔가지고 너무 지금 이게 전으로 돼 있잖아요. 밭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밭을 지금 가꾸고 있나요? 아니면 주말 농장 같이 쓰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빌려주고 있는 건 임대를 놓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이곳을 지나가다가
나 여기 사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가격을 서로 맞춰봐야겠지만 제가 여기를 얼마 주고 사시는지 그건 제가 몰라서 이곳을 그냥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토지 자체를 잘 그냥 가꾸는 것으로 놔두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쪽에 있는 이 SK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쪽으로 가면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원산면이 있습니다. 그죠? SK가 이 원산면이 용인 쪽에 가다 보면 원산면이 멀지 않아요. 근데 이 원산면 쪽에 그 SK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쪽 동쪽으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 좋은데 동쪽이 이천이거든요. 근데 이천에는 이 SK 공장에서 출퇴근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그 부지가 그리고 이제 도시가 아직까지 형성이 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쪽에 있는 용인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쪽 동쪽도 수혜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았을 때 1, 2년 내에 어떤 여기에 큰 뭔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입한 가격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상담 내용 들으시면서 약간 목소리가 조금 다운되신 것 같은데 뭐 결과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간도 바트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은 건물 세우지 않으시고요. 내일 전제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 꼭 또 좋은 수익 내실 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진단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천에 일자리가 워낙에 많아서 그렇죠. 네, 인구라던가 이런 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도시라서 네, 뭐 빠질 정도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땅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천이 이 용인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요. 네. 경강선 위쪽 그 부발읍 쪽으로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땅 가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뭐 2~3배 이상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마음만 급하지 않으면 충분히 투자 수익은 낼 수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오늘 어떤 점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기 성남시 금토동 네. 거기 땅을 지분으로 들어갔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였다는데 어떤지 좀 봐주시라고요. 허가제로 묶였다고요? 네. 이거 가져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작년 8월? 작년 지분으로 4월? 들어간 거예요. 얼마 안 되신 땅이세요, 지금? 네. 네네. 사실 당시에는 뭐 특별한 뭐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 거기 그냥 경매 부동산에서 개발된다고 해서 샀는데 전달인가 허가제로 묶였어요. 네. 그럼 이거 저희가 빨리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성남 금토지구는 이제 판교 뭐 1 테크노밸리, 2 테크노밸리 중에서 이제 3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경부 고속도로하고 여기 용서 고속도로라고 불리죠. 171번 용서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이 지역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선을 그려 드릴게요. 이 지역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테크노밸리 지역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그리고 시청자님이 지금 그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이 안이 아니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 바깥에 지금 있고 위치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임야가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 자연 녹지긴 합니다. 자연 녹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농사는 뭐 파농사나 뭐 마늘 농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경매 회사 이런 데에서 이제 신문에 광고도 내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땅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지역 근처는 사실은 좀 사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이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소개하신 쪽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장기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자연 녹지고요. 자연 녹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개발 행위를 하기에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제3 테크노밸리가 형성이 되면 그게 따라서 이 주변으로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유하고 가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이제 향후에 이 지역이 이제 확산해서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홍자님 일단은 조금 이것도 타이밍이 전문가님 약간 더 빨리 들어갔으면 조금 걱정이 덜 하시는데 약간 좀 뒤늦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중장기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뭐 금토동에 테크노밸리를 이제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이런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막 이렇게 막 팝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행인 것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막 어디에 내 땅이 있는지 모를 그런 땅이 아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자연 녹지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땅이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청자님 급하신 거 아니면은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결과 나중에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가져가 보십사고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남시 수정구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저희 여기까지 오늘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게시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네, 오늘 또 기회 못 잡으신 분들 다음 시간에 꼭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저희 세 분밖에 오늘 못 도와드렸는데 앞에 부동산 시장 얘기하고 대구 여의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희망의 끈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취업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크고 무겁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좀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사과를 하나 사든 뭐 시계를 하나 사든 이 상품이잖아요. 부동산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도 접근하실 때 그런 상품으로 좀 접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무겁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고서 부동산 시장도 항상 또 재테크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 갖고 가신다면 저희랑 함께 부자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오늘 부동산 편 1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알찬 내용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